시간으로 농지 투자 제대로 알고 하자. 그래서 땅 투자에 말이요, 부동산 투자 있고 땅 투자 그랬는데, 일단 땅 투자가 어떻게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쨌든 삶의 터전이다. 그 중에서 농지하고 산지라고 그러는 것은 생산과 보존의 주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 이 농지하고 산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식량이나 산림자원이나 이런 자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 전체 중에서 극히 일부인 투자 대상으로서의 농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꾸 뭐 전체적인 농지를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투자자는 뭐 좀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전체가 생산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경실련에서 2015년까지 50년 동안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한 게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 땅값 상승률이 3,030배가 올랐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 도시지역은 10,000배, 농촌지역은 100배예요. 100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똑같다. 농촌지역, 산촌지역이라는 게 뭐 어떤데요? 생산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배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도시지역은 일반적으로 한 10,000배 가까이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로 보는 거는 도시 근교에 있는 것도 향후에 투자가 돼서 땅값이 좀 올라가고 개발이나 이런 걸 해서 활용 가능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 대부분 부자들이 어떻게 됐냐? 뭐 이거 빌 게이츠가 유명한가요? 난 몰라.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게, 가난하게 태어난 건 네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건 네 잘못이래.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자, 집을 사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집을 사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전세 살고 있는 친구들이 소주 먹으면서 한 놈이 집을 사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놈이 뭐라 그러는지, 야, 집을 그냥 넓혀가 전세를 이래지. 그리고 시기를 해. 그래서 집을 전세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내가 집을 살라 그러면 집을 가진 놈한테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땅도 똑같습니다. 맨날 집이나 상가 투자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땅 얘기해봐야 그 사람 상가나 집 사라 그래. 땅을 가지고 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일벌레 모양 맨날 땅만 사서 일하면서 하는 사람, 또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 땅을 산 사람, 직접 거기에 땅을 개발해서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또 사업과 연계해서 돈을 버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법이라는 건 없어.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종잣돈 투자금을 모으고 기회가 주어지면 투자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하는 게 아니다. 제때 좋은 곳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 길으니까 부동산 투자 이제 목적을 좀 분명히 하고 하셔라. 목적을. 아까 제가 앞에서 일벌레형 이런 거 얘기했지만, 부동산 투자할 때는 물론 누구나 돈을 벌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벌고자 하는 것을 하지만은 내가 이거를 투자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다가 이 땅을 내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아까 같이 농사를 질 사람이 있고, 이거를 개발을 해서 자기 사업장이나 뭘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집을 지어서 살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향후 개발 가치를 보고 그 가치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목적을 좀 분명히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돈 되는 거, 이러니까 누가 그냥 이거 사시면 대박 납니다 그러는 거 사시는 거야.
이 세상에 나한테 대박 나는 거를 그냥 가르쳐 줄 사람은 우리 아버지 엄마밖에 없어. 아버지 엄마 빼놓고는 자식 새끼도 그렇게 안 가르쳐 줘. 예. 무조건 주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하나를 걸러서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 고기를 잡을 때도 우리가 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그러는데 고기를 잡을 때도 그걸 무에다 쓰려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서 잡을 건지 어떤 장비를 쓸 건지 어떤 고기를 잡을 건지 얼마나 잡을 건지 얼마나 큰 고기 작은 고기를 잡을 건지를 판단하듯이 부동산 투자도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쓰려고 하는 목적을 알아야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 개발작이나 뭐 이런 데를 좀 가서 보고 투자하라는 거는 자료로 그냥 보시고. 예.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특히 땅 투자는 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먼저 농업인이 되라. 먼저 농업인이 돼서 농사 짓는 방법도 배우고 땅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익혀가면서 하다가 그 후에 돈 되는 농지를 투자하는 법으로 접근을 해가라 그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한 번에 내가 돈 되는 걸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야말로 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셔야 돼. 돈은 있는데 난 지금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바로 받아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라 이런 얘기. 아니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0년이 뭐야? 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30살까지 공부하잖아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버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예, 그래서 그렇게 보고 나서 하셔라. 그 다음에 부동산은 뭐 우려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고, 땅 투자가 어려운 것은, 요게 땅 투자가 어려운 것은 건물은 이렇게 보기만 하면 용도가 정해져 있고 활용도가 다 나와요. 근데 땅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게 안 보여 지금. 뭘로 해야 가장 최유효하게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나니까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땅 보기가. 그래서 이건 많이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많이 빠지는 게 이 대박을 내주는 부동산. 대박 나는 부동산에 많이 빠지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박 나는 부동산이 있으면 나한테 소개 안 해준다니까. 지가 해야지. 우리 부모님 말고는 나한테 그거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만 갖고 접근을 하시면 돼. 누가 대박 난다 그러면은 너나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 너나 하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한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라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너나 하세요. 그 다음에 너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농지 투자는 내가 농지를 갖고 조금 하다가 보면 기본적인 농지 투자에 대한 것은 많이 습득이 돼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몇 번만 딱 들어도 샥 들어와 나한테. 근데 농지를 안 갖고 그러고서 들으면 들리질 않아. 지금 여기 내가 집 투자는 어느 정도 했어. 근데 상가를 안 했어. 상가 얘기 옆에서 아무리 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예. 대충 집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는 가. 그러나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땅도 똑같다 그런 얘기야. 땅도.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좀 부려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많이 좀 알아두세요. 전문가도. 예, 알아두고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그렇게 활용을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오늘 뭐 이렇게 강의를 오셨지만은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정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뭐 이 노하우가 오늘도 신문지상을 도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또 우리 정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오늘도 정보가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건 정보가 아니라 그냥 소식이야. 소식. 네. 그냥 뉴스고 소식이에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뭘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놓긴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돈을 벌든지 어떤 데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것이 진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나서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토지는, 건물은 이제 그 사이클에 따라 변동이 되면서 사실은 단기에는 상승하고, 그래서 요새 새 아파트가 인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하락하거나 무가치하거나. 원래는 건부지 감가가 일어나는 것이 맞아요. 원래는.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 건부 감가가 일어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그런 데가 올라가. 토지는 부동성 불변성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명동 땅이 비싼데 명동 땅 같은 거를 지리산 땅을 갖다가 명동 땅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부동산은, 특히 토지는 마음대로 이 가격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보통 무가치한 땅은 그렇게 없다. 물론 지리산 산꼭대기 이런 데는 가치가 거의 없겠죠. 그러나 그것도 지금 요즘 가끔 나오는 이제 탄소 배출권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 또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 가치를 볼 때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 가끔은 있는데, 이거는 한 번 정해진 것이 끝까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변해. 계속. 그 변하는 요인은 정책이라든가 우리 인구가 이동한다든가 하는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수요자의 기호에 따라서, 그래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계속 눈여겨보고 그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토지에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실수요자로 토지에 투자하는 사람들, 또 실수요자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수요가 들어올 걸 알고 미리 선투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투자 목적으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이렇게 크게 토지 투자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얻은 데에 해당이 되는지, 또 나는 지금 얻은 걸 보고 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야 돼. 토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위에 보는 안목을 키우고 이런 걸 자꾸 해야 되는데, 주변 호재를 보고 매수기자 결정을 해라. 그 다음에 토지는 사두면 오른다는 생각은 버리셔라 하는 얘기예요. 토지는 사두면 오른다는 생각. 똑같은 땅을 사놓고도 개발 가치를 높여서 수요자를 충족하게 해서 나한테 수요자가 붙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도. 그래서 사두면 그냥 오른다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특히나 구입할 때 투자라 그래.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 하나야. 전체 투자 과정에서 한 과정이에요. 투자하면서 보유하면서 그걸 다시 리모델링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서 처분하는 데까지, 절세까지, 이게 다 하나의 투자 과정들이에요. 그게 다 모여서 투자가 되는 건데, 대부분은 구입을 할 때만 나 부동산 투자했어 이래. 예. 근데 실제 투자 과정에서의 그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 중간에 보유 관리하는 데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하셔라 그런 얘기고, 땅 투자를 할 적에 꼭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러는데, 도시지역이나 개발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지역이나. 그 다음에 고급 정보를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도시기본계획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만 봐도 고급 정보들 넘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재형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현장 확인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인터넷 정보망을 앉아서 한다 그러면 100개에서 내가 가볼 거 10개만 가보면 돼요. 나머지는 다 앉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좋은 땅은 없지만 나에게 맞는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이 농지나 산지 투자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딴 사람들이 손댄 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딴 사람이 손을 댄 땅은, 왜냐면 이미 거기서 한 단계 먹을 거를 그 사람이 다 먹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하락기 진입하고 있다고 그러고, 실제는 진입의 조짐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굉장히 붙들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경기 침체나 정부 정책에 조금 민감하게 잘 대응을 하셔라, 그런 얘기고, 지금은 좀 능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시기입니다. 어쨌든 조정을 한번 받지 않을까 봅니다. 내년 이후에. 그러면서 대규모 사업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로철도나 규제가 완화되는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계셔라. 하고 계시라 하는 거고, 지금 요즘에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거의 정점에 와 있어요. 또 현장에서 저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거래량은 분명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도자보다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어느 국면에 와 있는지를 짐작이 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꾸준히 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거 해서 국토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이나 부문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내년 이후까지 당분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충분히 하고 계시고, 지금 그 정점으로 치달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가 된다거나 조금 하락이 된다 그러면 이 계획들과 맞물려서 좋은 데에다 투자를 좀 하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좀 준비를 하실 시간이다, 이렇게. 그래서 땅 투자를 하려면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투자를 좀 알고 하셔라. 기간을 조금 잡더라도. 그냥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하려고 들으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특히 농지 투자에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농업인은 먼저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그걸 하면서 내가 배우고 뭐 한 후에 그 다음에 돈 되는 농지를 투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단락하고,